첫 번째 주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이런 주제로 서울여대 노승용 교수께서 말씀 있겠습니다. 혹시 뭐 PPT 이런 걸 하셨나요? 네, 저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시고 저희들은 못 보는 이런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발표를 여기서 하시겠어요? 저기서 하시겠어요? 아, 네, 여기서 하실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발표하는 노승용 교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관계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한 18분 정도 시간을 잡아놓고요. 18분 내면 손을 막 저한테 이렇게 흔드세요. 그럼 제가 더 못하게 못하시게 할 테니까요. 자, 부탁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저기 서 있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네. 좀 맞춰보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여대 행정학과의 노승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 통합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시대에 아마 지상 최대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즉 정부의 노력, 또 민간의 노력, 우리 또 시민사회의 노력 이런 모두의 노력이 이렇게 합해짐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국민 통합의 방향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모든 영역의 쟁점들을 다루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공부문에 좀 초점을 두고 특히 정부가 국민 통합의 목표를 이렇게 달성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들이 좀 더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다각도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문헌 분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희가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나 공무원들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국내외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통합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국민 통합의 의미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국내외 국민 통합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노력과 흐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또 논의하는 방향에 따라서 정의하는 방법들이 매우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동안의 어떤 문헌들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국민 통합의 개념을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나은, 보다 단합된 우리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나아가는 방향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좀 그 개념 속에 포함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이 일정한 가치 체계를 좀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 세 번째는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격차를 최소화해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보다 나은, 보다 단합된 우리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들 이거를 국민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국민 통합은 앞서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치 체계 공유, 소속감 및 유대감, 갈등 최소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이렇게 3가지 요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3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번 현재 이 시점에서
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민 통합의 수준이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수치들이나 자세한 내용들을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OECD에서 거의 탑 수준에 해당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또 불평등의 수준이나 사회적 이동의 수준, 즉 계층 간의 이동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악화된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사회 신뢰라고 하는 사회 자본의 수준에 있어서도 일부 연구소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준이 앞으로 좀 더 나아갈 방향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현재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만족스럽지 않고,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다듬어야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국가의 발전을 좀 더 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의 노력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지난 10년 상황만 좀 살펴보자면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 등의 여러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국민 통합의 수준이 많이 개선되지 못한 부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이 사회통합위원회 같은 경우 민간 참여의 활성화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과 위원회의 법적 근거 기반 미흡, 그리고 인력과 예산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사회통합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과나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4년, 5년간의 노력은 국민대통합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의 기반을 구축한다든지, 사회 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통합 가치의 정립과 상생 추구, 소통 공감을 통한 통합 문화 확산 등의 기능을 이렇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 통합의 어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위원회와 유사하게 어떤 법적 기반의 미흡이라든지, 그리고 인력과 예산의 부족, 또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국민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이 진전을 이루어내는데 어려움을 가져왔던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이런 순으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프랑스의 경우에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공공부문이 가져왔던 정부 조직들과 공공부문의 조직들과 그리고 기능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공공토론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고, 전국회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회적 배제, 즉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회배제위원회라든지 사회통합센터, 민사조정이사회와 같은 이 조직들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의, 영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즉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불평등, 그다음에 갈등 관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해결의 노력들을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을 민간보다는 확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들을 통해서 이 갈등이라든지 통합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것이 연방 정부의 차원에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 정부에서도 사회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이 이민이라든지 난민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민과 난민과의 독일 국민의 통합, 또 독일도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의 통합의 과정, 이런 부분에서 사회의 갈등이라든지 또 차별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 수준에서 각각의 노력에 맞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추진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빅토리아 주의 사례이긴 하지만은 다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초점을 맞추어서 특화시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앞으로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호주가 이 다문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통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렇듯 프랑스나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즉 우리보다 좀 더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발 앞서 있는 나라들을 봐왔을 때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또 필요한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해왔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이제 필요한 국민 통합의 기능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과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기본적인 논의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이라든지 공무원, 시민들의 의견 수렴들을 해왔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민 통합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합위원회나 현재의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경우 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든지 또 이 한시적 조직으로서 인력과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국민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면서 다양한 국민 통합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 공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수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 현재 17개 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그 정책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국민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정책이나 서비스나 노력들이 국민 통합의 범위에서 벗어나기는 만만치 않을 듯 싶습니다. 이제 그러한 개별 조직 그리고 개별 정책과 서비스의 노력과 더불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총괄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통합을 위한 기반의 조성과 미래 방향, 지향점을 이끌어가는 그런 통합의 기능과 조직이 뭐가 필요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이렇게 몇 가지 기능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의 저해 요인을 발굴하고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획과 조정의 기능이 필요할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다양한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나 서비스들을 통합의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진단해보고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함께 이를 근거로 공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의 노력들도 좀 더 가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 통합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반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무리 부족해도 이 부분만큼은 필수적으로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협의의 국민통합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좀 더 국민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미진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를 한번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의 5년, 10년 후를 내다볼 때 다문화라든지 탈북자의 문제는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어찌 보면 일부는 이미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괄해서 보다 넓은 의미로 국민 통합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협의의 국민 통합의 기능과 광의, 즉 협의 플러스 다문화 탈북자들을 포함한 통합의 특별 아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광의의 국민통합 기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부분들을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민통합의 저해 요인과 통합 기능 정책 기획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일부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재원이나 권한 부족 등의 문제로 좀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의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즉 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수행되어 온 성별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감각을 갖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진단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통합 영향평가 가칭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관점에서 국민통합의 어떤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들을 한번 진단해보고 개선 사항들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조와 또 개선 사항을 제언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의 확보,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남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갈등과 관련된 부분이고 공공 부문에서의 갈등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갈등 이런 것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과 조정 기능의 강화 그리고 연구와 교육 특히 연구와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자격증이나 인증 이런 걸 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볼 때 보다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어떤 우리나라의 통합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구의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의의 기능으로 말씀드린 다문화나 탈북자 등의 아젠다를 좀 반영해서 이 현재 다양한 부처가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하고 종합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방향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즉 통일을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좀 정부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정부의 수단이 필요하겠는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추진해 나가는 조직이 필요할 텐데 그런 조직은 몇 가지로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안을 설계하기에 앞서 원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바람직한 합리적인 그러한 조직의 설계가 필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이 확보돼야 되고 적절한 지위가 부여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위원회나 국민대통합위원회처럼 한시적인 조직의 상황에서는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조직이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몇 개가 안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행정위원회 형태의 사회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걸 들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명박 정부의 이름과 비슷하지만 같은 맥락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법적 지위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위원회 형태로 광의의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영국이나 프랑스의 위원회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위원회뿐만 아니라 독임제 형태의 정부 부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로서 사회통합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국민통합과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추진력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와 인력을 갖춘 독임제 부처가 아무래도 이 추진하는 데에는 보다 이렇게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부를 통해서 국민통합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 같은 정부 부처의 상황에 놓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처 간의 조정과 협력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고 이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총리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 조직들을 이런 체제를 도입한다면 사회통합부를 부총리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해서 부처 간의 어떤 조정과 통합, 또 체계적인 방향의 어떤 이끌어감을 좀 담보하는 노력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통합통일부라는 건데, 이거는 통일부와 국민통합의 기능을 하나로 합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을 사전에 대비하고 차근차근 집행해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다는 측면에서 통일부와 통합의 기능을 연계해가지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 통일의 기능들과 함께 이 국민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의 국민 대통합위원회의 형태인데, 이거는 자문위원회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문과 함께 국민통합의 특별 아젠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인력과 예산의 지원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안들을 비교해 보면은 뭐 이러한 각각의 장단점과 이 특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연구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어떤 자문위원회나 위원회 형태가 강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진단이라든지 점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수준에 부과하기보다는 독립된 어떤 행정위원회 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이 또 정부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국민통합의 앞으로의 과제,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정부 조직의 방향들에 대한 토론들이 이어진다면 더 이렇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을 내에 했어야 하는데 조금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